근데 이제 주심들이 이렇게 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부패가 됩니다. 와, 재밌는 내용이네. 네. 아, 많이 보나? 해외 쪽에서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이 이 정도 금액을 수령을 한다라는 정보를 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이게 왜냐면 사실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이 판정 논란이 있는 양반들이 많잖아요. 당장 3명만 봐도. 아 그러니까 이 3명 내가 봤을 때 이거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거야. 에킨슨, 딘, 올리버. 최근에 또 올리버도 말썽이 많았죠. 네. 그래서 근데 금액을 보고 이 얼마 정도 받아야 될까? 네. 만약에 딘 정도면 얼마 받아야 되나요? 근데 딘도 짬밥이 있어가지고. 딘이면 베테랑 대우 받아야 되니까. 저는 경기당 48,000원 봅니다. 경기당 48,000원이요? 그렇습니다. 그럼 시급이 얼마입니까? 엄청난 거죠. 경기당 48,000원. 네. 제가 그래야 좀 어울립니다. 제가 이제 그 2010년 11년 이때 이제 전북현대 구단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그때 이제 경기당 수당 5만 원 받았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거보다 적어야 근데 몇 시간 했어요? 오래 했죠. 엄청 오래 했죠. 주시면 2시간이니까. 뭐 그러면 이제 경기 준비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3시간, 4시간 정도? 네, 주원이 형 말씀은 시급 24,000원. 그렇지. 네. 시급 24,000원. 엄청난 거죠. 48,000원. 네, 경기당 48,000원. 네, 어제 이제 좀 이 친구들이 좀 베테랑이고,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 뭐 얘기를 하겠지만, 이게 그 사이트에서 기사를 딱 내면서 정렬을 해놨어요. 이 주심은 이만큼 받고, 이 주심은 이만큼 받고, 지금 매치 오피셜이 몇 경기고, 이런 것까지 싹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죠. 자, 일단은 스포르팅 프리 그리고 스포르텍2라는 데요.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신력이 막 있고 이런 데는 아닙니다. 그리고 오피셜한 자료는 아니라는 점 일단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. 추정치. 언론에서 그렇죠.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던데 경기당 1,500만 파운드의 수당을 받고 톱 클래스의 주심인 경우에는 연봉이 20만 파운드에 달합니다. 와. 1,500 파운드면은 230만 원이에요, 경기당. 그리고 3억 1,000만, 그러니까 연봉이 3억이라는 얘기거든요. 경기당 230만 원이면 엄청 세다. 엄청 센 거죠. 와, 저 정도면 거의 선수 못지않은 어쩌면 그 이상의 금액이잖아요.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이제 물론 이제 프리미어리그 그 선수들은 막 주급 1억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뭐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 이 기사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들이 수령하는 연봉이 너무 많아가지고. 와. 고주급자. 경기당 230만 원이면 할만하지 않아?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? 할만하죠. 물론 이제 38라운드 전체를 들어가진 않겠죠. 그렇지. 뭐 신행 경기도 있고 아니면 뭐 부심으로 들어가는 경기도 있고 대기심으로 들어가는 경기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막말로 뭐 프리미어리그 1년에 뭐 한 10경기 한다 칩시다. 그러면은 경기 수당으로만 따졌을 때도 받는 금액이 2,300만 원이에요. 제 생각에는 탑 클래스 주심들은 요즘에 또 일정이 워낙 많잖아요. 주중 아니면 뭐 3월, 6월 이럴 때 A매치까지 뛰어요. 혹은 챔피언스리그, 그렇지. FA컵, 그렇지. 카라바오컵 다 뛰어요. 요즘에 그 주심들 웬만하면 톱클래스 주심들은 주중 주말 경기 다 하고요. 그 A매치, UEFA에서 이제 그 부름도 받다 보니까 UEFA 일정들까지 다 소화를 하면 3월 A매치 기간에 막 2경기, 3경기씩 뛰고 그러죠.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지막에 그것도 있습니다. UEFA 그 챔피언스리그 들어가는 주심들은 얼마 받는지 그것까지 여기 기사에 나와 있어요. 오케이. 네. 자, 그래서 일단 이 정도고. 네. 자, 주심 같은 경우는 경기 수당이 1,500파운드. 부심은 이거보다 적고 VAR과 부심이 이제 같습니다. 이 기준 자체가. VAR 덕분에 일자리 창출이 늘어난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일자리 네. 창출이 된 거죠, 네. 이거는. 네. 근데 이제 여 밑에 조그만하게 지금 노란 글씨로 보시면 2021년 영국의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에요.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프리미어리그의 주심들은 이 연봉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. 왜냐면 최소로 받는 주심들이 1억부터 시작을 하니까. 그러네요. 저 주심의 로고에 있는 마이크 딘이 올 시즌 끝으로 은퇴할 거래요. 네. 유력하대요. 그러면 은퇴하고 다음 시즌은 VAR실에서만 이제 운영될 거다, 일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래도 금액이 적진 않은 편이네요. 어쨌든 VAR도 뭐 한 경기당 VAR이 단 한 번도 가동이 되지 않는 적도 있지만 그 VAR 쪽이랑 계속 소통을 또 하니까. 해야지. 그렇죠. 네. 자,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기본 연봉이 돼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. 자, 이게 이제 리스트입니다. 에킨슨, 마이크 딘, 그리고 마이클 올리버 이 세 명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돈을 수령하는 주심들이에요. 왜냐면 경기 수를 보세요.
경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구나. 근데 또 안드레 마리너나 조나단 모스나 앤서니 테일러 그리고 케빈 프렌드 같은 주심도 마이클 올리버랑 경기 수가 비슷비슷하거나 마리너는 오히려 많아요 경기 수가. 이게 왜 그런지 보면은 애킨슨이랑 딘은 확실한 베테랑이에요. 음. 예전에 한 10년 전 프리미어리그 경기 봐도 그때도 있었어. 애킨슨이 지금보다 머리가 조금 더 많았을 시절 그때 막 이렇게 사진도 돌아다니고 영상도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올리버는 비교적 나이도 젊고 경기 수도 적은데 잉글랜드 FA에서 마이클 올리버를 되게 많이 밀어주지. 밀어주고 키워줬어요. UEFA까지도 막 보내주고. 그렇지. 그래서 올리버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급속도로 승진한 것 같아요. 회사를. 올리버는 별 그게 없으면은 저 금액을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거의 15년 내지 20년 동안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건 그거예요. 저희 경기 수가 쭉 나와 있긴 하지만 이 경기 수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이랑 또 이제 이 주심들이 뭐 그 후에 뭐 경기를 어떻게 소화를 했느냐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탑 티어로 분류되는 주심들은 마틴 애킨슨, 마이크 딘, 마이클 올리버인데 그 밑에 쭉 있죠. 그리고 이 외에도 연봉 7,500 정도로 수령하는 우리가 또 굉장히 잘하고 있는 크레이그 포스, 피터 뱅크스, 데이비드 쿠트, 리 메이슨, 뭐 그레이엄 스콧 이런 주심들까지도 그래도 연봉 수령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영국 사람들이 받는 일반적인 급여보다는 훨씬 높다. 그리고 주심들이 이 잉글랜드 리그만 해도 정말 수십 부의 리그가 있잖아요. 거기 1부 리그 완전 최상의 티어다 보니까 보니까 어제 그 행크스였나요? 요즘에 좀 새롭게 토니 에링턴이라는 주심이 올 시즌에 데뷔를 해서 세 번째 경기 프리미어리그 네. 했는데 챔피언십을 거의 진짜 거의 10년 가까이 챔피언십에서만 주심을 하다가 이제 겨우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주심들 중에서도 그렇게 승진하기까지 되게 많은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프리미어리그에 이미 올라서 레귤러로 하고 있는 주심은 그만큼의 대우를 확실하게 좀 받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주심들이 이렇게 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주심들의 어떤 실력을 떠나서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실력을 좀 늘릴 필요도 있고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부패가 됩니다. 그렇죠. 네.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수적인 그런 또 이제 악의 손길에 물들 수도 있는 물들 거고. 수도 있는 네. 거고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상위권의 어떤 그 연봉을 줘야 이 주심들도 안정적으로 주심에만 딴 유혹의 손길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주심을 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. 하긴 그렇죠. 만약에 부업으로 어디 지역에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그 팀 유스 출신 선수가 있고 내가 뛰는 선수가 엄청 친한 사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웬만하면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이 주심들이 우리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우리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해봤고 이 사람들의 어떤 속마음을 모르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존나게 열심히 하는 걸 수도 있어. 야, 그렇지. 내가 하루 2경기 200 받고 내가 어디 가서 이 돈 받겠냐. 존나 여기서 잘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존나 열심히 하는 약간 수도 평생 있어. 직장 느낌으로. 그래. 존나 열심히 해야지 잘리면 안 돼. 나 씨발 뛰어다니고. 올해 3억 받아야 돼. 올해 내년에도 3억 받아야지. 3년만 이렇게 받자 하면서 더 집중해서 해보자.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. 그렇죠. 네. 네.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한 시즌 경기 수입니까? 이거는 이제 전체 경기 수를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,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고, 어쨌든 지금 주심의 이 월급 분포도는 이 정도로 돼 있다. 근데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판정 못하는 사람이 왜 이 돈을 수령을 하가냐라고 충분히 저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게 수준이 왜냐면 VR을 사용한 딴 건 모르겠습니다. 심판의 견해는 좀 다르니까. 근데 VR이 있잖아. 그렇지.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사용하는 어떤 방식이나 체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이제 주심들이 이렇게 연봉을 쭉 수령하는 것처럼 선수들도 급여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아까 주원이 형이 얘기한 그 부분이 선수들도 연봉이 적고 막 이러면 그런 정말 어둠의 손길 그렇지. 이런데 조금 더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선수들이 만족할 만한 급여를 이제 좀 주려고 하는 거고. 그리고 일부 리그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. 세계 최고의 리그예요. 거기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는 것도 이미지상, 브랜드상, 구조상 자국 주심들의 어떤 산업의 구조상 맞는 거라고도 보이긴 해요. 이 경기 수는 이제 지금부터 1부 리그 경기 수인 거 아니에요? 경력 그러니까 통상 경기 수를 네.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. 네. 네. 자,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그 수치랑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. 여기가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밝힌 2020년 한국의 직업정보거든요. 그래서 평균 소득이 높은 직업 50개를 한번 추려봤어요. 이거는 이 고용정보원의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. 아무래도 좀 신빙성 있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비인후과 의사가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 연봉을 수령하더라고요. 그래? 왜냐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뇌피셜은 이거예요. 이비인후과는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. 그렇지. 비염. 네. 그리고 환절기가 됐을 때
이게 무조건적으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저게 좀 급여가 높지 않을까. 다 의사고 특히나 이비인후과 의사는 아마 코로나 때는 그렇게 그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 겁니다. 왜냐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네요. 이 감염이 될 수 있는 약간 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인식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야 코로나 시국에 나 별로 옛날보다 감기 안 걸리는 것 같다. 이런 게 마스크를 많이 써가지고 그렇거든요.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네, 근데 뭐 코로나 검사로 굉장히 좀 많이 뭐 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거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지금 쭉 보면은 뭐 직업군이 되게 많아요. 뭐 대학교 총장, 뭐 학장, 항공기 조종사. 네, 그리고 저 뒤에 보면 헬리콥터 조종사도 있어요. 헬리콥터. 네. 근데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더 많이 번대요 이비인후과. 아, 네, 그래? 네, 네, 그렇습니다. 아, 하긴 근데 나도 그 코로나 이제 걸렸을 때 나도 이비인후과 전화해서 약 타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랬군요. 약간 내고 막 네, 그랬었는데. 미안합니다. 네,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느낌만 얘기해서. 네네네. 저는 편도가 안 부어요 요즘. 옛날에는 매년 2, 3회씩 부었거든요. 네. 알레르기 같은 게 막아줘서. 네, 마스크 쓰니까 감기가 안 걸려. 네. 아, 나는 오히려 좀 그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저 코 되게 민감하거든요. 비염이랑 축농증 다 있어가지고 365일 중에 360일은 한쪽 코가 막혀 있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이게 공기순환이 더 안 돼서 그런가 좀 코가 더 별로야. 사람마다 다르군요. 저 알레르기성 비염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러니까.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는 온도차 날 때마다 계속 훌쩍훌쩍 했는데 아예 요즘에는 그게 없거든요. 마스크 쓸 때마다. 네. 의사가 돈을 많이 버네요. 네. 아, 그렇죠. 마라탕 사장님은 당연히 없죠. 네, 마라탕 사장님이 왜 있습니까? 그러니까 마라 드셨지. 네.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힘내십시오. 네. 어쨌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고, 자 이게 이제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심판관 급여입니다. 여기 보면은 티어가 있어요. 제일 아래 티어부터 2티어, 3티어 그리고 준 엘리트, 그러니까 엘리트 뭐 디벨롭먼트인가 뭐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. 준 엘리트 그리고 마지막 엘리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수당이 되게 짭짤하죠. 왜 이렇게 커? 경기당 1,100만 원? 네. 그래서 부심, 뭐 그 VAR 오브레버도 그렇게 하고 1,100만 원 받아간 거야? 그러겠죠? 그 나름 4강까지 맡았을 정도면 사실 진짜 엘리트라고 보긴 한 것 같은데 그때. 아, 또 이제 또 사진을 또 우리, 라오즈. 마테오 라오스 주심인데,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 저 VAR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알 수 없다라고 이제 표기를 한 것 같고, 그래서 이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는 진짜 챔피언들의 리그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엘리트 티어, 그러니까 티어가 높아질수록 주심들이 받는 연봉도 굉장히 많아지지 않나.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많이 줘야지 아래 순위 뭐 유로파나 컨퍼런스나 2부 리그, 3부 리그에 있는 주심들도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나도 저 위치 찍고 만다.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하부 리그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. 그렇게 내부 실력을 늘려서 1부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 같은 최상위 대회에는 최대한 정말 성장된 좋은 어떤 주심들만 나오게끔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지금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라우즈는 제가 봤을 때 최소 준 엘리트는 될 겁니다. 그렇지. 엘리트급이지. 엘리트급으로 엘리트급일 될 것 거예요.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라우즈가 사실 요즘 판정 논란보다는 이제 이 사람은 그 권위 때문에 좀 이제 그 전설의 마요르카 경기 때 나왔던 이거 그 4연 옐로 카드 그 네. 내가 중요한 경기잖아. 그러니까. 예. 그래서 어쨌든 이게 챔피언스리그까지 이렇게 주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. 이제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. 주심들이 이 정도 금액 수령하는 거 어떻게 봅니까? 저는 일단 앞서 주원이 형이 말씀해 주셨던 되게 전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. 주심들이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. 그게 축구 주심이라는 직업의 위치상 저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일정 부분 돈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아래 티어에 있는 주심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적어도 위 티어에 있는 주심들한테는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주심들의 어떤 대우 같은 부분들이 막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. 그리고 솔직히 한 경기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되게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. 저는 그 심판 자격증 시험을 안 봤는데 형은 봤잖아요. 봤죠. 저는 이제 엄청 땄죠. 힘들잖아요. 자격증을. 엄청 힘들잖아요. 졸라 막 힘들어요. 뛰어다니고 그러던데. 주원이 형 그 달리기 하나 떨어졌잖아. 네. 너무 힘들더라고. 근데 그 달리기가 진짜 힘들어요. 약간 오래 달리기를 해가지고 몇 바퀴 오래 도는 거죠. 달리기인데 이게 뛰었다 걸었다 해야 되는 거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힘들었고. 그럼 되기까지의 과정, 체력 관리해야 되는 거 확실히 운동 선수급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. 그치. 그러면 VAR 같은 어떤 기계적인 부분으로 사람의 한계를 도와줄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지원을 좀 더 이 사람들이 많이 경청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혹은 효율적으로 지금보다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기계가 있는데 지금도 잘 못 쓰거나 잘 못 다뤄서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이 주심들도 본인들의 실수를 좀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하면 건전하게 돈도 많이 받고 우리도 좀 이해해주고 그런 어떤 정말 리스펙트의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굉장히 교훈적인 네. 마무리네요. 네. 네.
뭐 다들 돈 많이 벌면 좋죠. 네. 예, 근데 이제 저는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심판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를 주로 중계하고 팬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실력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. 네. 여기 채팅창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. 생각보다 안 받는다. 그렇게도 볼 수 있지. 아니면 저 따위 판정을 하고 저런 돈을 받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도 볼 수 있고. 있지. 근데 이제 그거예요. 이제 이 사람들도 이 프리미어리그라는 일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했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보이는데,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깜짝 놀랐다가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걸 좀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뭐 처음에 생각한 건 그게 아니었지만 좀 이거 상황에 따라서는 적게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보니까. 그렇습니다. 이명철 씨의 연봉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. 아니, 축박스에서 저 제가 띠껍게 연기를 했었으면 아마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. 축박스에서 연기 띠껍게 했으면 올려주나요, 연봉? 아니요? 네. 저만의 착각이었는데. 네. 근데 이런 동기부여를 갖고 결국 이제 그 연기로 보면은 그거죠. 돈 받는 만큼 연기를 못했다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줄여야 된다. 네. 여러분 기준과 제 기준은 다른 거니까. 또 이제 대표님의 기준과 작가님의 또 기준이 본인이 또 대본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리스펙트를 해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분발해야 돼요. 네. 진짜 최고의 아다가 되기 위해서. 네. 최다. 최다가 되기. 좋습니다. 네.